안녕하세요. 시니어 뻔뻔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특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 감동적인 이야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은행 로비. 오후 2시. 윤명호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청소도구를 들었다. 74세의 대성건설 부회장이 이렇게 변장해야 할 정도로 그는 불안했다. 사람들은 그 남자를 그냥 청소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사실 딸의 남자친구를 시험하기 위해 변장한 대기업 부회장이라는 걸. 지난 일주일 명호는 한 가지로만 고민했다. 외동딸 윤지아가 데려온 남자 강도현. 34세, 중소기업 해외 영업팀 대리. 서류상으로는 모든 게 완벽했다. 성실한 이력, 따뜻한 말투, 지아를 바라보는 눈빛까지. 하지만 명호는 알고 있었다. 겉은 누구나 꾸밀 수 있다. 32년을 키운 딸이다.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큰 결정인지도, 그리고 잘못된 남자를 만났을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는지도 너무 잘 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그랬고, 아내를 잃은 뒤 지아를 혼자 키우며 더욱 절실해졌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명호는 결심했다. 도연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 평소처럼 꾸며낸 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진짜 인성이 드러나는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다. 오늘이 그날이었다. 명호는 먼지떨이와 빗자루를 들고 은행 로비를 천천히 청소했다. 머리는 모자로 덮었고 안경을 벗었다. 얼굴에 흘까지 묻혔다. 30년 사업을 하며 만난 누구도 그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쯤 들어올 시간이군. 예정대로라면 도연과 지아는 은행 3층 상담실에서 결혼 예비자금 상담을 받고 있을 것이다. 명호가 몰래 예약해둔 상담이다. 30분이 지났다. 40분이 지났다. 그리고 은행 엘리베이터에서 둘이 내려왔다. 지아는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도연은 그의 손을 잡고 있었고 눈에는 뭔가 결연한 것처럼 보이는 빛이 있었다. 상담이 잘 진행된 모양이었다. 명호는 고개를 숙인 채 먼지떨이로 바닥을 쓸었다. 그 순간이었다. 일부러였다. 명호는 청소 물통의 물을 도연의 흰 셔츠 소매에 튀겼다.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실수처럼. 이제 본색이 드러날 거야. 명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사람은 예상 밖의 상황에서 진정한 모습이 나온다. 화낸다. 짜증낸다. 저를 모욕한다고 느낀다. 그게 진짜 인간이다. 그런데 도연은 그 물을 맞고 잠깐 멈춰 섰다가 천천히 옷을 내려다봤다. 물이 흥건히 묻어 있었다. 셔츠는 이제 버려야 할 지경이었다. 하지만 도연은 입술 끝에 웃음을 띄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하죠. 그 목소리에는 화도 없었다. 짜증도 없었다. 오직 따뜻함만 있었다. 마치 자신의 옷이 더럽혀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이 상할까봐 먼저 안심시키려는 목소리. 지아가 놀라며 말했다. 오빠 괜찮아? 아, 죄송합니다. 정말. 아니에요. 이런 일 있잖아요. 다시 입으면 되는 거고. 도연은 다시 한번 명호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괜찮으니까 계속 일하세요라는 배려가 있었다. 명호의 손이 미동도 없이 멈춰섰다. 이 녀석 연기일까?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74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난 명호도 처음으로 확신하기 어려워했다. 그것이 진심인지 아니면 정말 정교한 연기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명호는 다음 테스트를 준비했다.
더 큰 시험이 있었다. 그리고 그 시험 앞에서만이 인간은 자신의 진짜 영혼을 드러낸다. 명호는 그걸 알고 있었다. 명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은행 로비에서의 그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다. 도연의 따뜻한 목소리, 그 웃음,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배려 깊은 눈빛. 하지만 명호는 여전히 의심했다. 한 번의 선행이 모든 걸 증명하진 않는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명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74년을 살면서 그는 수많은 거짓말쟁이들을 봤다. 정장을 입고 웃으며 사기를 치는 자들, 겸손한 척하면서 등을 칼로 파는 자들, 사랑한다고 하면서 몸과 돈만 노리는 자들. 그리고 그의 딸 윤지아는 너무나 착한 아이였다. 지아는 어릴 때부터 남의 말을 잘 믿는 아이였다. 엄마가 살아있을 때도 그랬고 엄마를 잃은 뒤에는 더했다. 명호가 아무리 세상은 속고 속이는 곳이라고 가르쳐도 지아는 항상 그래도 사람은 좋은 면이 있어요. 아버지라고 말했다. 그 모습이 아름답기도 했지만 동시에 명호를 두렵게 만들었다. 그런 딸이 잘못된 남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지? 명호는 지아가 태어났을 때를 기억했다. 아내 윤정숙이 의사의 손에서 갓난 딸을 받아들고 울었던 그 장면. 그리고 명호가 처음 지아의 손가락을 잡았을 때에 감정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 하지만 아내는 10년 뒤 떠났다. 암. 그 병은 명호의 모든 힘을 빼앗아갔다. 돈도 권력도 무용지물이었다. 하지만 명호는 지아를 키워야 했다. 혼자서. 그래서 더욱 강해졌고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내가 없으면 이 아이는 무방비 상태다. 지금 그 아이가 결혼을 말하고 있었다. 남자의 이름은 강도현. 명호가 조사한 정보는 다음과 같았다. 34세, 경기도 출신, 일반 가정 출신. 아버지는 퇴직한 노동자, 어머니는 시골에서 경로당에 다니는 할머니. 형이 하나 있는데 장애인이었다. 도연은 형의 의료비를 거르지 않고 매달 송금하고 있었다. 좋은 집안, 좋은 성품을 가진 남자다. 하지만 명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너무 완벽하지 않나? 명호는 30년 사업을 하며 많은 남자들을 봤다. 정말로 착한 남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어딘가 어색했다. 자존감이 낮거나 야심이 없거나 답답했다. 그런데 도연은 달랐다. 착하면서도 자신감 있었고 성실하면서도 매력적이었다. 이렇게 완벽한 게 이상한 거다. 명호는 지아를 만난 지 6개월이 된 도연을 여러 번 봤다. 매번 그는 지아를 대했다. 영화표를 사고 지아의 이야기를 듣고 지아의 말에 웃었다. 그리고 한 번도 지아에게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녀석 숨기고 있는 게 있어. 명호는 경험상 알았다. 모든 남자는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돈, 자존감, 욕망, 약함. 그것이 언제 터져 나올지는 모르지만 분명 언젠가는 나온다. 그리고 그때가 지아와 결혼한 이후라면? 명호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밤 10일씨였다. 거울 앞에 섰다. 74세의 얼굴이 거기에 있었다. 주름이 깊었고 머리는 하얀색이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30년을 사업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의 눈빛.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명호는 결심했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었다. 지아는 이미 도연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도연의 엄마는 예물 상품을 보고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명호는 은행에서의 그 장면을 준비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명호는 가슴 한구석에 통증을 느꼈다. 아내가 떠난 이후로
늘 그곳에 있던 통증, 혼자라는 통증, 지아를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자신의 의심이 혹시 지아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여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명호는 창밖의 야경을 다시 바라봤다. 서울의 불빛들이 흔들렸다. 마치 그의 마음처럼. 그리고 명호는 알았다. 자신이 도연을 시험하는 이유가 단순히 지아를 보호하려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그것은 아내를 잃은 뒤로 계속되어 온 세상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 불안감, 그것을 조종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였다는 걸.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세상에서 내 딸만큼은 지켜야 한다. 명호는 침대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음 날의 계획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봤다. 은행 이후 도연을 시험할 두 번째 기회. 그 장면에서만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명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많은 거짓들이 숨어 있었다. 명호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아만큼은 그 거짓들로부터 지켜내겠다는 맹세를 다시 한번 했다. 명호는 은행 청소부 유니폼을 다시 입었다. 이번에는 더 자연스러웠다. 어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제 도연의 반응을 받고 그것이 진심인지 연기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다. 하지만 명호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다. 한 번의 친절로는 부족하다. 오늘은 더 큰 시험이 준비되어 있었다. 명호는 은행 2층 대기실에 서 있었다. 10시 정각, 도연과 지아가 결혼 예비자금 상담을 받으러 올 시간이었다. 그런데 명호가 알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었다. 어제 도연이 은행을 나간 후 무엇을 했는지, 그가 지아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그리고 지아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시간은 10시 5분이 되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도연과 지아가 나타났다. 지아는 핑크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 도연은 새 셔츠를 입고 있었다. 어제의 물에 젖은 셔츠가 아닌 깨끗한 새 셔츠. 새 셔츠를 샀군. 명호는 그것을 본 순간 뭔가가 이상했다. 어제 물에 젖은 옷. 도연은 그것을 버렸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면 오늘은 왜 새 셔츠를 입었을까? 혹시 어제의 물 흔적을 숨기려고? 아니지. 그게 무슨 짓이야? 명호는 생각을 정리했다. 그것은 너무 과도한 의심이었다. 어제 물에 젖은 옷을 오늘 또 입을 리가 없었다. 새 셔츠를 입은 것은 상담을 받으러 가는 자신의 직장에서 상담을 받으러 가기 때문일 것이다. 당연한 일이었다. 명호는 청소도구를 들었다. 도연과 지아는 상담실로 향했고 명호는 의도적으로 그들의 경로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명호는 일부러 청소 물통을 도연 쪽으로 기울였다.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실수처럼 물이 도연의 흰 셔츠 소매에 다시 튀었다. 이번엔 어떻게 반응할까? 명호는 숨을 죽이고 관찰했다. 도연은 처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잠깐 멈춰 섰다가 천천히 옷을 내려다봤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도연의 눈이 흔들렸다.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명호는 그것을 포착했다. 그것은 어제의 그 따뜻한 미소와 다른 감정이었다. 그것은 놀람이었다. 그리고 약간의 의심. 도연은 명호를 재빨리 바라봤다. 명호의 얼굴을, 작업복을, 청소 물통을. 이 녀석, 뭔가 눈치챘나? 명호는 고개를 숙였다. 어제처럼, 청소부처럼. 그럼에도 도연의 눈빛은 명호를 향해 있었다. 명호는 그 시선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도연이 계산하고 있었다.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의도인지를. 지아가 놀라며 말했다.
오빠, 또 이상한데 왜 자꾸. 그 순간 도연은 다시 웃음을 지었다. 어제와 같은 따뜻한 웃음. 아, 이런 일도 있네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셔츠를 더 오래 들고 있었다. 그 물의 흔적을 자세히 살펴보듯이 명호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 녀석 분명히 뭔가 눈치챘다. 도연은 명호를 한 번 더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이제 순진함이 아니라 뭔가를 파악하려는 지능이 있었다. 그리고 그 지능은 아주 차갑고 예리했다. 지아는 여전히 답답해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괜찮아요, 지아. 이런 건 누구나 있는 거야. 도연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명호를 향해 있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는 이제 의문이 가득했다. 저 청소부가 정말 실수한 건가? 아니면 도연은 천천히 셔츠를 정돈했다. 그리고 상담실로 향하면서도 뒤를 한 번 더 돌아봤다. 명호의 모습을 확인하려는 듯이 명호는 고개를 더 숙였다. 망했다. 명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도연이 눈치챘다.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눈치챘는지는 명호도 알 수 없었다. 도연이 정말로 명호를 의심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우연의 일치에 놀란 건지. 명호는 청소도구를 들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상담실에 남아 있었다. 이 시험은 너무 성급했다. 명호는 후회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도연은 이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도연을 더욱 조심스럽게 만들 것이었다. 다음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할 것이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다. 명호는 다시 결심했다. 도연이 의심하고 있다면 그 의심 속에서 도연의 진짜 인성이 나타날 것이었다. 의심받는 순간 사람은 거짓을 유지할 수 없다. 그때가 명호가 도연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순간이었다. 은행 로비는 여전히 조용했다. 상담실에서는 도연과 지아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 말의 내용은 명호에게 들리지 않았다. 명호는 청소를 계속했다. 기계적으로.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리고 그는 다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더 큰 시험이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담이 끝난 것은 11시 30분이었다. 도연과 지아는 은행을 나왔다. 지아는 상담 결과에 만족한 표정이었다. 결혼 예비자금도 충분했고 대출 조건도 좋았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도연은 달랐다. 그는 은행을 나가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봤다. 그 청소부를 다시 한번 보려는 듯이. 명호는 안경을 벗은 채 창문을 닫고 있었고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다. 2번 우연은 없다. 도연의 머리는 빨랐다. 어제 옷에 물을 튄 것, 그리고 오늘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 그것이 우연이라고 믿기는 어려웠다. 누군가 자신을 관찰하고 있었다. 아니면 시험하고 있었다. 지아의 아버지인가? 도연은 이미 지아의 아버지가 부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스타트업 대표인 지아가 당연히 괜찮은 가정 출신이었다. 그리고 그렇다면 지아의 아버지가 자신을 의심하고 심지어 몸소 시험하려 한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도연은 화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다. 내가 지아의 아버지라면 나도 그럴 텐데. 지아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 도연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으면서도 왜 화내지 않는지. 오빠 뭐해?
빨리 나가자. 배고파. 응, 그래. 가자. 도연은 지아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그리고 도연은 그 따뜻함 속에서 지아의 아버지가 자신을 시험하는 이유를 이해했다. 그것은 의심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둘은 은행 앞에 광장으로 나왔다. 은행 근처는 한적했다. 오후의 햇빛이 쨍하고 내려쬐었다. 도연과 지아는 근처 카페에 가기로 했다. 지아가 늘 가고 싶어 하던 카페였다. 그들이 걷는 길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직장인, 학생, 노인, 아이들. 평범한 거리의 풍경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은행 입구 근처에서 한 노인이 갑자기 쓰러졌다. 명호였다. 아니, 명호가 아니었다. 명호는 의도적으로 쓰러진 것이었다. 이것이 네 번째 시험이었다. 도연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 위한 시험. 하지만 명호는 자신의 계획이 정확히 작동하지 않을 줄은 알지 못했다. 도연이 가장 먼저 달려갔다. 그것은 계획된 일이 아니었다. 명호는 아무렇게나 누군가가 도와줄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도연은 다르게 반응했다. 지아와의 손을 놓고 순간적으로 그 노인에게 달려간 것이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도연의 목소리에는 연기가 없었다. 진정한 걱정이 있었다. 손도 떨고 있었다. 119 불러주세요. 지아야, 여기 담요 좀. 도연은 명호의 몸을 살펴봤다. 맥박을 확인했다. 호흡을 확인했다. 명호는 완전히 쓰러진 척했지만 도연의 손길은 전문적이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한 사람처럼. 지아는 옆에서 울먹이며 도연을 도왔다. 오빠, 할아버지, 괜찮을 거야. 119가 오면 괜찮을 거야. 도연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이것이 연기라면 그것은 정말 완벽한 연기였다. 명호는 눈을 감은 채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다. 도연의 손길,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의 떨림. 그것이 진심인지 연기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명호가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도연의 따뜻함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피해갔다. 특히 젊은이들은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도연은 달랐다. 그는 낯선 노인을 위해 자신의 옷을 더럽히는 것도 개의치 않았다. 손가락으로 노인의 입가를 확인하고 콧구멍의 호흡을 느끼려 했다. 119 어디 있어? 빨리 와. 도연의 목소리에는 이제 불안감이 가득했다. 이것이 연기라면 그것은 정말로 완벽한 연기였다. 하지만 명호는 알았다. 이건 연기가 아니다. 119는 5분 뒤에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명호를 들것에 태웠다. 도연은 계속해서 명호의 손을 잡고 있었다. 할아버지, 힘내세요. 병원 가면 괜찮을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할아버지. 도연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명호는 그 떨림이 진심이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았다. 구급차가 떠났다. 도연과 지아는 그 자리에 남겨졌다. 지아는 울고 있었다. 오빠, 저 할아버지. 괜찮을까? 응, 괜찮을 거야. 도연은 지아를 안았다. 그리고 그의 눈은 멀리 떠나가는 구급차를 따라가고 있었다. 명호는 구급차 안에서 눈을 뜨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입술은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뭔가를 중얼거리는 듯이. 이 녀석? 진짜였구나. 명호는 그때 처음으로 도연을 완전히 신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도 떠올랐다. 하지만 이것도 확실하지 않아. 누군가를 완전히 신뢰하는 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몰라. 구급차는 병원으로 향했다.
그리고 도연은 지아를 데리고 그 구급차를 따라갔다. 명호는 구급대원들에게 감기라고 했고 병원에서는 잠깐 쉬었다가 나가겠다고 말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계획 속에서도 명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도연의 떨리는 손길이 남아 있었다. 이 사람, 혹시 정말로. 그 생각은 미완성된 채로 남겨졌다. 병원 응급실의 불빛이 명호의 눈을 자극했다. 그리고 그 순간 명호는 자신의 의심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처음으로 진정한 불안감을 느꼈다. 병원 응급실. 명호는 의사에게 검진을 받았다. 혈압, 맥박,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다. 의사는 일시적인 어지럼증이라고 진단했다. 명호는 감사를 표하며 일어나려고 했다. 하지만 도연은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는 응급실 입구에서 지아와 함께 명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아는 이제 울음을 그쳤지만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다. 도연은 그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다. 이 녀석, 왜 아직도 여기 있어? 명호는 놀랐다. 도연이 자신을 따라 병원에 왔다는 것도 예상 밖이었지만 이렇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더더욱 예상 밖이었다. 명호가 나왔을 때 도연은 즉시 다가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네. 고맙네, 젊은이. 명호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지아는 여전히 걱정스럽게 명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누가 데리러 오세요? 혼자 가기는 힘들 것 같은데. 지아의 말에 도연이 재빨리 덧붙였다. 그래요, 할아버지. 저희 데리고 가요. 이 녀석? 명호는 도연의 말을 들으며 뭔가를 느꼈다. 그것은 동정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책임감이었다. 낯선 노인을 돕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느끼는 사람의 태도였다. 혹시 이 녀석 정말로. 명호는 그 생각을 마치고 싶지 않았다. 너무 위험한 생각이었다. 만약 도연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모든 의심이 헛것이 된다는 뜻이었다. 명호는 병원을 나갔다. 도연과 지아는 명호를 데려다 주겠다고 고집했다. 명호는 주소를 대충 지어서 말했다. 도연은 자신의 차에 명호를 태웠다. 차 안은 조용했다. 지아는 명호에게 자꾸만 물어봤다. 가족은 어디 있는지, 혼자 사는지, 누가 돌봐주는지. 명호는 모두 적당히 대답했다. 거짓이었지만 자연스러운 거짓이었다. 도연은 운전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백미러로 계속 명호를 향해 있었다. 그리고 명호는 그 눈빛 속에서 뭔가를 읽을 수 있었다. 이 녀석 분명히 뭔가 알고 있다. 명호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도연이 자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어제의 물 사건, 그리고 오늘의 쓰러짐. 도연은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도연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오직 조용히 차를 몰고 때때로 백미러로 명호를 확인할 뿐이었다. 은행에 도착했다. 명호는 여기가 좋다고 말했고 도연은 차를 멈췄다. 은행 입구 근처였다. 명호가 내릴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도연이 갑자기 말했다. 할아버지, 응? 저, 괜찮으신가요? 명호의 마음이 철렁했다. 이 질문의 의미가 뭔지 명호는 정확히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건강을 묻는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라는 깊은 질문이었다. 명호는 천천히 도연을 바라봤다. 도연의 눈은 여전히 백미러를 통해 명호를 향해 있었다. 응, 괜찮네. 고맙네, 젊은이. 아, 그렇군요. 도연은 그것으로 만족한 듯 했다. 하지만 명호는 알았다. 도연이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도연을 더욱 조심스럽게, 그리고 더욱 신중하게 만든다는 것을. 명호는 차에서 내렸다. 다시 한번 고맙네. 지아 양도 고마워.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조심히 가세요. 명호는 은행 입구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다. 옆에 건물 사이로 숨어들었다. 그리고 도연의 차가 떠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도연은 이내 차를 출발시켰다. 하지만 운전하면서도 그는 자꾸만 백미러로 은행 입구를 바라봤다. 마치 명호가 정말로 은행으로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려는 듯이. 그리고 도연의 입술은 뭔가를 계산하듯 움직이고 있었다. 이 녀석? 분명히 알고 있다. 명호는 도연의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그 순간 명호는 새로운 결심을 했다. 더 큰 시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시험들은 도연의 인성을 보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도연이 의심하고 있다면 그는 자신을 더욱 조심스럽게 보일 것이었다. 그리고 그렇다면 명호는 도연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었다. 도연이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상황. 도연이 아무리 의심하고 있어도 양심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 명호는 은행으로 돌아갔다. 은행 로비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명호는 청소도구를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것을 준비했다. 지갑이었다. 명호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그것을 주운 척했다. 지갑을 열어보니 꽤 많은 현금이 들어 있었다. 명호가 일부러 넣어둔 것이었다. 그리고 명호는 기다렸다. 오후 3시 도연과 지아가 은행에 들어섰다. 신청한 대출의 최종 승인을 받으러 온 것이었다. 명호는 청소도구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도연과 지아가 상담실로 향할 때 명호는 의도적으로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실수처럼. 지갑은 도연의 발 앞에 떨어졌다. 도연은 즉시 멈춰섰다. 그리고 그것을 집어들었다.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과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었다. 도연은 그 현금의 액수를 본 순간 눈을 크게 떴다. 꽤 많은데. 도연은 지갑을 들고 명호를 바라봤다. 명호는 고개를 숙이고 청소를 하고 있었다. 도연은 잠시 생각했다. 이 지갑은 주인을 찾을 수도 있고 주인을 찾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도연이 한 일은 여기 주인님을 찾아주겠습니다. 도연은 은행 안내 데스크에 지갑을 건넸다. 여기 주인 찾으면 꼭 돌려주세요. 안에 현금이 꽤 있네요. 그 할아버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지아가 놀라며 말했다. 오빠, 그냥 가져도 되잖아. 이렇게 많은 돈이면. 아니야, 지아. 이건 남의 돈이야. 그 할아버지 정말 힘들 것 같았어. 이 돈이 정말 중요할 거야. 도연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것은 확신이었다. 명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리고 그 순간 명호는 무언가가 자신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터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후회였다. 이 녀석? 정말로. 명호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다. 도연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올바른 일을 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관없이 옳은 일을 한 것이었다. 명호는 청소도구를 들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리고 그의 눈은 축축해져 있었다. 퇴근 시간이 되었다. 은행의 직원들은 하나둘 나가고 있었다. 명호는 청소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오후 내내 명호는 도연을 바라봤다. 도연이 상담실에서 나올 때까지.
도연이 지아와 손을 잡고 은행을 떠날 때까지, 그리고 도연이 한 번 뒤를 돌아보며 명호를 바라볼 때까지. 그 순간 명호는 알았다. 도연이 자신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걸. 아니, 자신이 도연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명호는 청소도구를 정리했다. 옷을 벗었다. 모자를 벗었다. 안경을 다시 썼다. 거울을 봤다. 거기에는 대성건설 부회장 윤명호가 있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더 이상 74세의 자신감 있는 사업가로 보이지 않았다. 그는 한 남자의 아버지이자 딸을 지키려는 마음 때문에 자신을 의심하는 약한 노인이었다. 명호는 은행을 나갔다. 밤의 서울거리,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있었다. 명호는 지아와 도연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향했다. 그들이 약속한 시간은 저녁 7시.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다. 명호는 차를 몰고 아파트에 도착했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아와 도연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올 때까지.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나타났다. 지아는 아버지를 본 순간 놀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뭐 하세요? 응, 너희를 기다리고 있었어. 명호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도연을 향해 있었다. 도연도 명호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 순간 도연의 얼굴에서 모든 의문이 사라졌다. 아, 그래. 도연의 입술이 움직였다. 마치 뭔가를 깨달은 듯이. 지아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아버지, 뭔가 어색한데? 오빠하고 서로 뭐 하는 거 있어? 응, 아무것도 아니야, 지아. 명호는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도연을 바라봤다. 이 사람과 우리가 어제, 오늘 만난 적이 있지. 지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뭐라고요? 아버지, 혹시? 도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은 이제 의심이 아니라 깊은 이해로 가득했다. 명호는 느린 걸음으로 도연에게 다가갔다. 너를 시험해보고 싶었다. 명호의 말에 지아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아버지가 어제 은행에서 청소부로. 지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곧 화가 났다. 아버지,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아는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자 동시에 상처의 눈물이었다.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으시고 이렇게까지 하실 거였어요? 지아, 들어봐. 싫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날 믿지 않으셨어요. 내 눈을 믿지 않으셨어요. 내 마음을 믿지 않으셨어요. 지아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명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그 순간 도연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지아야, 잠깐. 도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실했다. 지아는 도연을 바라봤다. 당신 아버지가 왜 그럴 생각을 했는지 좀 생각해 봤어? 뭐요?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건 때로는 의심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도연은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명호를 바라봤다. 아버님이 잘못 본 게 아니라 열심히 본 거예요. 당신의 딸을 진심으로 지키기 위해. 명호는 도연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 순간 명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 정말로. 명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를 시험한 내 자신이 부끄럽다. 도연은 명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아버님, 저라면 저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뭐라고?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건 때로는 의심해야 가능한 일이니까요. 저도 저의 형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의심하고 조심하고 때로는 거짓도 하거든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거짓이 없었다. 그것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의 의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존경합니다. 지아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명호는 천천히 도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거칠고 주름진 손으로 도연의 어깨를 잡았다. 고마워. 명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가득했다. 내가 나의 지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다. 네, 아버님. 저는 지아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도연의 눈도 이제 축축해져 있었다. 명호는 천천히 도연을 끌어안았다. 그것은 약한 노인의 포옹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74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아내를 잃은 슬픔, 혼자 딸을 키운 고단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온전히 신뢰하게 된 기쁨. 우리 지아, 이 사람과 좋은 가정을 만들어라. 명호는 지아를 바라봤다. 지아는 아버지 품에 안겼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아버지, 미안해요. 오빠도 미안해요. 미안할 게 뭐가 있니? 너도 그리고 이 사람도 내 마음을 이해해줘서 고마워. 명호의 손이 지아의 머리를 쓸어내렸다. 마치 지아가 어린아이일 때처럼. 로비의 불빛 아래에서 세 사람은 조용히 서 있었다. 그리고 명호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내야, 내가 지아를 잘 지켰어. 이제 이 사람이 지아를 지켜줄 거야. 거실은 조용했다. 지아는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명호와 도연은 거실의 소파에 앉아 있었다. 처음으로 둘만의 시간이었다. 명호는 도연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 정체를 언제 알았어? 도연은 잠깐 생각했다. 은행에서 두 번째 물을 튀겼을 때요. 그랬구나. 네. 그전엔 혹시 몰라도 확신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같은 일이 두 번 일어나니까 뭔가 계획된 것 같았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래서 할아버지인 척 쓰러지신 거 봤을 때 확실했어요. 아버님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걸. 명호는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 도연은 명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아버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았거든요. 뭘 원했다는 거야? 지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뭔지를 아는 것. 그걸 직접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죠. 도연의 말에 명호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그래서 저는 뭘 해야 하나 생각했어요. 아버님의 의심을 받으면서도 같은 시간에 지아를 계속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제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가능한 일이야? 네. 도연은 확신하며 말했다. 왜냐하면 아버님의 의심은 결국 사랑이었으니까요. 지아를 지키려는 사랑. 저도 제 형을 지키기 위해 그런 마음으로 많은 결정을 해왔거든요. 명호는 도연을 바라봤다. 형? 그 말을 들으며 명호는 갑자기 도연의 정보를 다시 떠올렸다. 형이 있었고 장애인이었고 도연은 그 형의 의료비를 거르지 않고 송금하고 있었다. 너의 형이? 네. 형이 있어요. 제가 지켜야 할 형. 그래서 아버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것은 개인적인 고통과 사랑이 섞여 있는 눈빛이었다. 저도 형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거짓도 하고 때로는 힘들어도 견딥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명호는 뭔가가 자신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히는 것을 느꼈다. 이 녀석? 정말로. 그래서 아버님이 저를 시험하셨을 때 저는 그냥 평소대로 살아갔어요. 지아를 사랑하는 그대로, 옳은 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도연은 계속 말했다. 할아버지처럼 쓰러진 사람을 보면 도와야 했고, 잃어버린 지갑을 봤을 때는 돌려줘야 했고, 지아의 손을 잡고 있을 때는
그 손을 소중히 지켜야 했어요. 그것이 전부예요. 명호는 도연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74년의 인생에서 그토록 소수의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봤다. 그것은 성품이었다. 그래, 그렇구나. 명호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도연에게 다가갔다. 내가 너를 의심했다. 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너는 그것을 이해했다. 네, 당신의 딸을 사랑하니까요. 도연은 명호의 눈을 똑바로 마주봤다. 명호는 천천히 도연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제스처였다. 아니, 더 정확히는 한 남자가 자신을 이해하는 또 다른 남자에게 하는 존경의 제스처였다. 좋은 남자다. 명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무겁고 진심이 가득했다. 지아를 잘 지켜줘. 네, 아버님. 저는 지아를 제 생명처럼 지키겠습니다. 도연의 대답에는 거짓이 없었다. 그 순간 주방에서 지아가 나타났다. 음식 준비됐어요. 같이 먹어요. 지아는 아버지와 도연이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봤다. 그리고 그 장면의 의미를 순간적으로 이해했다. 지아의 눈이 다시 축축해졌다. 아버지, 와, 우리 딸. 밥 먹자. 명호는 지아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도연도 함께 테이블로 향했다. 그들이 앉은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밥과 여러 반찬들이 있었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지만 그 식탁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그것은 완성된 가족의 형태였다. 명호는 밥을 먹으며 도연을 바라봤다. 도연은 지아에게 반찬을 덜어주고 있었다.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마치 그들이 이미 오래된 가족인 것처럼. 여보, 봤어? 우리 지아 좋은 남자를 만났어. 명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의심한 그 남자가 정말로 좋은 남자였어. 테이블은 따뜻한 침묵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명호는 알았다. 자신의 모든 의심, 모든 시험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딸의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결과는 완벽했다. 아버지, 이거 맛있어요? 지아가 물었다. 응, 정말 맛있네. 우리 지아가 잘 만들었구나. 명호는 웃음을 지었다. 진정한 웃음이었다. 의심에서 벗어난 순수한 아버지의 웃음이었다. 도연은 그 웃음을 봤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다. 아버님도 이제 아실 거야. 사랑은 의심이 아니라 결국 신뢰라는 걸.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서울의 어느 작은 아파트에서 한 가족이 함께 밥을 먹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이제 의심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만 남아 있었다. 밥을 먹고 난 후 거실로 돌아왔다. 지아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명호와 도연은 거실의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누구도 보고 있지 않았다. 명호는 도연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다. 도연이 일어나 봐. 네, 아버님? 도연은 소파에서 일어났다. 명호도 일어나 도연 앞에 섰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명호는 한 발 다가갔다. 그리고 거칠고 주름진 손으로 도연의 손을 천천히 잡았다. 그동안 널 의심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널 시험했다. 네, 지금 그 시험의 결과를 알겠다. 명호는 도연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넌 정말 좋은 사람이다. 도연의 눈이 흔들렸다. 그리고 나의 지아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알겠다. 네, 아버님. 저는 지아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제 생명만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명호는 도연의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도연의 손등에 자신의 이마를 부딪혔다. 그것은 한국식 인사였다. 하지만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었다. 내가 내 딸의 손을 잡아도 되겠다. 명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무겁고 진심이 가득했다. 지아가 주방에서 나왔다. 설거지를 하던 지아는 거실의 아버지와 도연을 봤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지아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었다. 지아는 천천히 거실로 다가갔다. 아버지, 우리 지아, 와봐. 명호는 지아를 자신의 옆으로 불렀다. 그리고 도연의 반대편에 지아를 서게 했다. 우리 딸을 정말 잘 돌봐줘야 해. 명호는 도연을 바라봤다. 이 아이는 엄마를 4살 때 잃었어. 그 이후로 아빠와 둘이서만 살아왔어. 그래서 이 아이는 정말 소중한 아이야. 명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엄마가 살아있을 때도, 아빠가 혼자서 이 아이를 키웠을 때도 이 아이는 항상 밝았어. 항상 착했어. 그리고 지금도 그런 아이가 널 만났을 때 정말로 행복해 보였어. 명호는 지아를 바라봤다. 지아의 눈은 이미 눈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넌 정말로 좋은 남자야.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는 남자야. 명호는 다시 도연의 손을 잡았다. 우리 지아의 손을. 이제부터는 넌 잡아도 돼. 도연은 그 말을 들으며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프로포즈는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허락보다 더 무거운 뭔가였다. 고마합니다, 아버님.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제가 지아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제 가능한 모든 것으로. 명호는 도연을 일으켰다. 응, 그래야지. 그리고 명호는 도연과 지아를 자신의 양팔로 안았다. 지아는 아버지의 가슴에 안겼다. 도연은 아버지의 옆에 섰다. 그들은 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명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내야, 봤어? 우리 지아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 이제 우리 지아는 행복할 거야. 눈물이 명호의 뺨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안심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신뢰가 만든 눈물이었다. 아버지, 너무 미안해요. 지아가 말했다. 뭐가 미안해? 넌 아무것도 미안해할 게 없어. 명호는 지아의 머리를 쓸어내렸다. 아빠가 너를 의심해서 미안해하지. 하지만 이제 알았어. 넌 정말 좋은 눈을 가졌어. 정말 좋은 마음을 가졌어. 명호는 도연을 바라봤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로 그런 넌 사랑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거실에는 세 사람의 울음소리만 남았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의 울음이었다. 사랑의 울음이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있었다. 서울의 어느 작은 아파트에서 한 가족이 함께 울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울음 속에는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오직 사랑만 남아 있었다. 명호는 천천히 생각했다. 지아야, 이제 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이 남자가 있어. 그리고 아빠도 있어.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도연은 조용히 기도했다. 지아의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어서 고마워. 그리고 지아를 사랑할 수 있어서 고마워. 나는 이 두 사람을 지키는데 내 인생을 바치겠어. 지아는 두 남자 사이에서 생각했다.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믿어줘서. 그리고 오빠, 나도 정말 널 사랑해. 우리 함께 행복하자. 거실의 불을 명호가 껐다.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온기는 식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 사이에는 이제 의심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가 가진 두 가지 감정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는 의심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만드는 자연스러운 감정.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지키고 싶은 그 마음은 어쩌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신뢰입니다. 의심받으면서도 여전히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속에 사랑을 읽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의심도 사랑이고 신뢰도 사랑이다. 가족이 우리에게 시험할 때 그것은 우리를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누군가에게 시험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누군가를 의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의심 속에도 사랑이 있고 신뢰 속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함께할 때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니어 뻔뻔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로 더 좋은 감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